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치쌤의 치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평소에 요청을 주셨던 어린이집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면접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면접에 대한 거는 몇 번 제가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질문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지. 답변은 제가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답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하시는 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변은 따로 드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질문 이런 정도를 받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공립이나 뭐 이런 법인, 그리고 민간, 가정 좀 면접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국공립이나 이제 법인 같은 직장 이런 데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갔던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따로 준비해 갔던 것 같고, 민간 가정 갈 때는 포트폴리오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진 않았었어요. 국공립은 왜 갖고 갔었냐? 처음에 국공립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민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국공립 갔는데 다 뭘 하나씩 이렇게 막 들고 오신 거예요. 봤더니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면접 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뭐 계획해가지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던 거, 그런 거 계획안, 뭐 자기가 만든 교구 사진들, 그런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립이나 직장, 그 법인 어린이집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정성껏 준비해 가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그런 곳의 어린이집은 그룹 형태로 면접을 봐요. 저는 6명 정도까지 면접관이 계신 분에 이제 5명 정도의 그룹으로 면접을 봤었고, 그렇게 보고 어떤 분이 오시냐, 뭐 보통 원장님, 원감, 주임 선생님 2분 해가지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약 구청이면 구청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보고, 병원이면 병원 측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보고, 이렇게 좀 마치 무슨 회사 면접처럼 크게 봐서. 근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대1로 봐요. 1대1로 보고, 국공립 같은 경우도 딱 한 번 1대1로 봤었는데 거기는 개원하는 곳이야.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딱 한 번 1대1로 봤었는데, 원래는 거기도 그렇게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면접관 분이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보는데, 중간 입사 면접이라서 단독으로 1대1로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 입사의 경우에도 1대1로 봤어요. 면접 복장은 그냥 뭐 단정하게 입고 갔어요. 세미 정장식으로 입고 간 적도 있고, 뭐 예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간 적. 자, 이제 면접 질문인데, 제가 기억나는 면접 질문은 사실 어디 어린이집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그게 이렇게 매치는 안 되는데, 보육 철학,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육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셨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가 이제 놀이 중심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반을 구하는 곳이었거든요.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상황별 대처 방법.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다쳤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거를 여쭤보셨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도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동료 교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동학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곳은 장점, 내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장점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단점을 어떻게 단점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단점으로 들리는 그런 걸 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방통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유아교육과로. 근데 저보고 만약에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이전 원에서 동료 교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도 여쭤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어울리는 반, 유아반과 영아반 중에 어디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훈육의 범위도 물어보셨어요. 훈육이 어디까지의 선이 훈육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낸다면 어떤 선생님께 보내고 싶은지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실습했을 때 좋았던 거,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답변은 저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동과 나의 관계, 동료교사와 나의 관계, 원장님과 나의 관계, 학부모와 나의 관계.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동료교사와 만약 갈등 상황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만약에 동료교사와 갈등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도퇴사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잘린 게 아닌 이상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안 되면 2년이 아닌 어린이집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을 했으면 그거는 2년이 된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도퇴사에 대한 이유는 말씀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거는 내가 중도퇴사를 말 안 하고 입사하고 이러면 어차피 인면보고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알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한 곳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이제 또 이직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직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곳에 5년 동안 있었으면은 그래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왜 이직을 했냐. 이직의 이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런 걸 안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해요, 먼저. 혹시 제 PR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자랑을 막 해요. 면접을 볼 때는 되게 당당하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지만 사실 짧잖아요, 평가하는 게. 정말 단 5분? 정말 길면 한 20분 정도만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저를 많이 자랑을 해요. 저는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었다.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한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이 만약에 뽑아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원장님의 선택이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붙어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 저 뽑으신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면접 때. 저 뽑으신 거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되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면접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선생님들이 면접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